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임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검찰이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무슨 근거로 왜 이런 전방위적 사찰을 벌였는지 의혹투성입니다.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봐 그동안 숨긴 것입니까?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 개입이고 여론 조작입니다. 민주당은 사건과 무관한 전방위적 사찰이라며 총선 뒤 뒤늦게 통지한 것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검찰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SNS에 올린 검찰의 통신 가입자 조회 통지 문자를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지난 1월 4일 이 전 대표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고 그 목적은 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사라고만 하면 어떤 누구도 다 통신 조회가 가능한 걸까요? 올해 초 이뤄진 통신 조회가 7개월이나 지나 이번 달 들어서야 통지가 된 겁니다. 이 문자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받았는데요. 이 전 대표와 추 의원의 통신 조회 문서 번호는 2024-87로 일치합니다. 검찰이 같은 건으로 조회를 요청했다는 뜻인데요. 이재명 추미애 의원 말고도 강득구 의원, 신승목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까지 통신 조회를 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오고 있는데요. 반부패 수사일부는 강백신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백신, 누군지 아시죠? 이번에 탄핵 소추를 당한 검사입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데 사건과 관련 없는 야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 가입자 조회가 무더기로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전현직 기자들은 물론 자신의 가족과 고교 동문 상당수도 통신 조회에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수처가 국힘당 의원들에 대해 통신 조회를 하자 정치 사찰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권과 언론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통신 조회 사실이 7개월이나 지나 통보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어 법에 따라 통지 유예한 것이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회는 아니라면서도 통신조회 규모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최소한 무슨 사유로 통신조회가 있었는지는 통보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고 싶으면 막 뒤져서 조회하고 사찰하고 감시하면 되는 걸까요? 어디 무서워서 전화라도 제대로 통화하겠습니까?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참 신박한 정부의 검찰, 답이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차기 대선 주자들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남 장흥 출신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있고, 전북 장수 출신 박용진도 있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탄희,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토론해서 경쟁력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당내에는 단결, 외부적으로는 연대하고 연합할 때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김대중, 김종필 DJP를 통해서 우리 최초로 수평적 교체를 했습니다.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습니다. 우리는 연대하고 연합할 때 승리했습니다. 절대 편가르기 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 김두관 차기 지방선거, 차기 대선, 연대 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이분은 왜 자꾸 선을 넘으시는 걸까요?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면 자신의 미래 비전과 가치를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자꾸 이재명 후보와 지지자들을 싸잡아 비판하며 자꾸 자신을 벼랑 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당내 선거에서 말이죠. 이게 과연 옳은 생각과 방식일까요? 너무나도 변해도 이상하게 변해버린 김두관 후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오로지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망각한 듯 보입니다. 더 선을 넘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더민주 혁신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에 하나회를 입회하셨는데요. 더민주 혁신회의가 당내 새로운 주요 정파가 돼가지고 시도당 위원장 후보를 다 이렇게 출마를 하시기도 했고, 아마 차기 지방선거에서 대거 후보를 공천하면서 아마 세력을 좀 많이 완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유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4일 혁신회의가 하나회라는 비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김두관 당대표 후보 발언을 맞받았습니다. 혁신회의 의원단 간사인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혁신위는 음흉하게 민주당 점령을 꿈꾸는 하나회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앞서 김 후보는 이날 대의원들에게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전부를 상징하는 민주당은 절대 외연을 확정할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강성 원외 인사들의 조직이었던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가 당내 최대 개파가 된 계기는 공천이라며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온 이유다. 이런 행태는 군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연상시킬 정도라며 황당한 망언을 시전했는데요. 김 후보의 내부 총질을 넘어선 분탕질이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혁신회의는 성명을 내고 아무리 지지율 제고를 위한 말씀이라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며 혁신회의를 군부구테타 세력으로 빗댄 것은 단순히 혁신회의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 지금껏 당원들이 기대와 열망으로 이뤄내고 있는 정치 혁신과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역사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윤원내 대변인은 혁신위는 0.7%의 아쉬운 석패로 귀결된 지난 대선을 교훈삼아 정당 혁신, 정치 혁신을 이뤄 국민과 당원에게 더 다가가는 당을 만들고 더 열정적으로 이재명으로서의 정권 교체를 위해 뛸 사람들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의 모임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김두관 선배님께서 만들었던 지방분권 연구소도 자치와 분권을 통한 정치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냐라며 경남에서 보여준 선배님의 도전도 지역주의를 깨트려 정치혁신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윤원내 대변인은 혁신회의는 외롭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며 원외 중심 모임이다 보니 주장이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판에서 원외 인사들이 이만한 주장을 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젊은 시절에 김두관이 그랬던 것처럼 기득권과 관행 구습을 극복하려는 후배들의 노력으로 봐달라면서 하나회라는 말은 거둬주시고 잘 다듬고 깎아서 좀 더 쓸모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대체 무엇을 위한 투표이며 선거일까요? 김두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